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목요일자 순서로 10월 21일 목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서 상당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중요한 첫 소식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과연 이제 폐지됐던 항공사로부터 받았던 발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권 수수료 폐지는 약관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중요한 얘기라 오늘 이따가 첫 뉴스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1월부터 하와이 운항 재개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와이가 지금 막 쏠리고 있다고. 하나투어는요 11년 만에 그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CI를 교체하고 새로운 어떤 그 전략 계획 이런 거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와이안 항공이 동계 시즌 인천 호놀룰루 노선 증편한다는 소식. 필리핀 관광부는 어떤 한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내 고향 GOAT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울리거 리프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가 베스트 뉴 리조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굉장히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 가족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동반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영유아 동반객 위한 서비스 제공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여행을 가족 단위로 갈 때 어떤 영유아 어린이가 가격은 그 비행기 비용은 좀 굉장히 한 70% 가량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0월 21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누구에게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행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한마디로 어떤 수건을 좀 풀 수 있는 목적까지 갔다고 볼 수 있고 항공사는 때 아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또 미디어 언론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자, 발권 수수료가 없어졌죠. 여행사들이 항공사 비행기 티켓을 팔아주고 항공사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를 못 받은 지 10년이 넘었죠. 관련한 조항이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관련 조항이 문제가 있다 하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동안 이게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언제부터냐면 지금은 이제 물러나 있는 그 투어이천의 양무승 현 대표가 한국여행업회 회장을 할 당시에 6년 내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대규모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사실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어떤 공정위한테 제소를 했죠. 이제 어떤 신고를 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지금 오늘 공식 발표가 됐고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몰라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복하고 주든지, 예?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있든 요거 아무튼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ATA죠.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현행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입니다. 요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패신저 세일즈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예요. PSAA라고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항공사와 여행사, 예? 일종의 그 계약이죠. 항공권을 팔아주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계약인데, 요거 현행 그 대리점 계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여행업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0년 발권 수수료 폐지 후에 카타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주장을 해왔으며 2017년에는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10년 공청회 때 제가 직접 현장 취재를 했고 관련한 기사도 저희 트래블데일리에 지금 남아 있는데, 이때 법학 전문 뭐 대학원 교수부터 해서 소비자 쪽 단체부터 해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서 사실상 무려 한 지금 이제 4년 전이긴 하지만 잊혀진 듯 했지만 2017년에 사실상 이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논리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논리적 기반이 없었어. 그냥 야, 여행사에서는 항공사 너희 그럴 수 있냐, 수수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만 외쳐왔는데, 이런 이론적 토대가 마련이 됐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제가 누차 드리는 게 우리 여행업계에서 뭐 정부 대상이 됐든 뭐가 대상이 뭐 어디를 대상으로 했든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다져놔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지만 워낙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고서가 돼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에 카타가 굉장히 잘한 거고, 굉장히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은 거죠. 카타 입장과 여행사 입장에선.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타에서 신고한 약관 조항들에 대해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아이아따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시정 권고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시 발권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아이아따의 레졸루션, 일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아따의 조항이에요. 조항. 헌법. 예를 들어서 헌법으로 치면은 거기에는 이런 거 하는데 굳이 여행사의 의견을 듣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왔던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공정위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제가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잘못 전달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이아따 레졸루션 9-2-1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BSP 항공사가, 그러니까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보수는 항공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내용이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양 당사자, 그러니까 항공사와 여행사겠죠. 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중략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그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사와 여행사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시 반드시 머스트 양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아이아따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공정위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사들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 시기와 맞물려서 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거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동안 카타에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공정거래가 아니지 않냐라고 신고를 해왔대요. 근데 그거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내용 뭐 관련한 내용은 뭐 어떤 소기의 성과는 없었던 거지. 근데 이번에 약관법으로 거니까 여기에 이제 딱 걸려든 거라고 보면 돼요. 공정위는 좀 그렇게 말은 일단 했어요. 제가 그거는 전화로 취재한 거고. 자,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에 60일 이내에 아이아따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거 뭐냐, 아이아따 레졸루션이죠. 약관 조항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공정위에서 협의하는 거를 마무리하고, 사업자가 공정위의 이번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을 들어서 시정 명령을 검토한 후에 강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건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고, 말 안 들으면. 근데 이것도 이제 항공사가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할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항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공사 관계자들 전화로 취재를 했죠. 항공사 관계자는 아이아따의 이번 레졸루션 내용, 아이아따가 기존에 갖고 있는 레졸루션 관련 조항 내용은 맞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항공사 입장이니까. 일단 항공사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그 항공사 대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도 해결해야 될 단계적 어떤 상황들, 마주하게 될 단계적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일단 약관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협의는 하지만 공정위와.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모호한 내용이 좀 많아요. 약간 이렇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봤을 때는 항공사에 그리고 아이아따의 이런 규정이 좀 잘못돼 보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서로 의견을 잘 나누고 해서 이런 좀 스탠스 같아. 그래서 지금 항공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물론 이제 일부 항공사 관계자 얘기입니다. 아예 아싸라게 공정위에서 그냥 수수료율을 정해줘라. 권고안으로 한 5%, 7%, 뭐 옛날처럼 9컴, 7컴 되겠어? 그건 힘들죠. 한 5%, 뭐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아줘라. 이게 낫겠다. 그래 항공사도 결정하기 쉽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VI 볼륨 인센티브는 지급을 해왔죠. 이거는 이제 뭐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이거랑 충돌되는 부분도 좀 숙제입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기존에 지급되던 VI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뭐 항공사가 뭐 돈을 많나 그렇게 다 주고 싶겠지. 근데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VI와 발권 수수료를 동시에 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수수료 그러면 부활되면은 VI 없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염려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 문제인데 외항사 특히 이제 그 동남아 외항사 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쪽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 지역의 외항사들이 우리나라 많이 이제 운항을 하죠. 취항을 하는데 이 동남아 국가의 외항사들은 주로 국영기업이 많아요. 국영기업. 근데 이 국영기업은요, 이 상대국,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규정, 그다음에 판단, 결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철저히 따라야 돼요. 대붕으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항사들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의 주요 외항사들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은 어쩔 수 없이 상대국의 판단과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무슨 뭐 우리나라 법원인가 어디서 어디 뭐 게임 관련입니까? 무슨 컨텐츠 관련입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판결이 난 게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이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아타의 레졸루션 일부 조항이 맞지 않다라고 판결을 낸 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그게 돼갖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판단이거든.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럽 지역도 그렇고 저 북미 지역도 그렇고 여행사들은 항상 이게 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젠다 갖고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직접 회장님이 날아가서 외국으로 날아가서 이 관련 협회와 단체끼리 막 의견도 같이 모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뤄진 판결이라 그리고서 IATA에게 압력을 넣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몰라요. 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면 과연 유럽 지역 같은 또 유럽 대륙에서는 또 이 항공사들의 파워가 또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파워랑은 또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세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이아타의 회장이 IAG 그룹인가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이랑 그다음에 BA 항공 출신인데 그분이 이게 뭐 이 성격이 또 이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항공사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분위기는 아니야.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판단이라 하면은 어떤 글로벌 항공시장 여행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인지 아닌지 그 사실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초라면 다른 나라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항공산업 항공시장에도 미칠 영향은 사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공정위에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한 거라면 뭐 여행사들이 그렇게 큰 기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또 어쨌든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지금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정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여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어쨌든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사들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대단한 일을 아무튼 한긴 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죠? 예.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1월 3일부터 하와이 노선을 주 3회 운항 재개합니다. 중단 19개월 만입니다. 출발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후 8시 35분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편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역시 똑같고요.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최근 방문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서 대한항공이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하와이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의 숫자는 지난 1월 200명에서 최근 월 1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전 인천 하와이 노선을 1일 2회 투데일리로 매주 14회 운항해 왔습니다. 네. 옛날에 비하면 좀 뭐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요.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핑크색 HNT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거 다 CI 다 바꾸고 그냥 아예 그냥 겉옷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투어가 새로운 슬로건 CI를 공개했습니다. 하나투어는 Shop Everyday Dream을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여행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어로 상징됐던 패키지를 넘어서 다양한 목적, 다양한 형태, 그리고 동반자 등 여행의 스펙트럼이 확장된 여행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기존 고객층을 MZ세대까지 확장해서 타겟별 맞춤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고객에게 친근하게 하나투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라는 슬로건을 메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선택했습니다.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메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치고는 약간 좀 명확한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그래서 좀 애매하네. 그죠? 꿈꾸는 여행에 한계가 없고 여행을 통해 모든 여행자들의 경험, 생각, 세계가 끝없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투어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새로운 여행 서비스에 대한 포부를 또 담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CI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11년 만에 교체했으며 하나투어닷컴과
모바일 앱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하나투어 본사 및 공식 인증 예약센터 등에 순차 적용합니다. 여행을 상징하는 지도와 그 안에 하나투어를 상징하는 알파벳 H로 하나투어만의 독창적인 심벌을 표현했고요. 기존 하나투어의 컬러인 자주색을 세련되게 연결해서 하나투어 퍼플, 색깔이 퍼플색이거든요. 우리말로 보라색. 하나투어만의 프리미엄 여행 서비스, 전문성, 안전, 신뢰를 의미하고 하나투어 민트는 도전, 열정, 설렘, 꿈꾸는 여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어닷컴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편했죠. 단순 여행 판매몰이 아닌 여행을 만들고 즐기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여행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행 서비스에 맞는 시원한 카드뷰와 정돈된 UI를 제공해 UX를 개선했고요. 주요 여행지의 상품과 정보, 맞춤 여행 스케줄 제안하고 실제 상품화가 가능한 스케줄러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투어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분으로 다시 또 도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이어서 하와이안 항공도 2022년 내년입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동계 시즌 반짝 시즌인데 여기 인천 호놀룰루 여기 4회로 주 4회로 증편 임시적으로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증편 통해서 편의를 좀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하와이가 지금 대한항공 이제 운항 증편하고 해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고 또 우리 유수진 하와이안 항공 지사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네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가장 높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인 하와이에 대한 국내 여행객 수요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 황금 연휴 많은 승객들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서비스 아주 그냥 환대 서비스로 따뜻한 환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거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하와이안 항공권은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 세일즈 오피스가 있습니다. 02775-5552번 그리고 여행사 등을 통해 예약 및 구매 가능합니다. 네. 자, 소식 대략 여기까지고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여행중개소 채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행업계 관계자분들 화이팅!